세계뉴스 헤드라인을 읽다. 오늘 내용은 미국 달러 강세 이유와 해외 통화의 상황입니다. 유로, 파운드, 엔을 포함한 다른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2년에 15% 상승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20년 동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다른 주요 통화들은 얼마만큼 평가절하되었냐에 따라 서로 간의 통화 가치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언론과 국내 뉴스 요약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BBC입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를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최근 수십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사들였다. 그들은 이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달러를 소비해야 하며 추가 수요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기 위해 다른 통화를 팔면 해당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경제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가스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경제가 위축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자신감의 표시로 보인다. 연초 이후 파운드와의 달러 대비 가치는 20% 하락했다. 파운드와의 가장 큰 폭락은 콰시 콰르탱 총리가 450억 파운드의 감세 패키지와 기업 및 가게를 위한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발표한 이후 발생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와 기타 영국 금융자산을 매각했는데 이는 총리의 조치로 인해 정부 차입금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를 파운드와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20% 하락한 반면 유로화는 15% 하락했다. 통화가 약한 국가는 미국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수출을 늘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더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 가격이 미국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더 비싸다. 많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 달러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국 통화보다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부채를 현지 통화로 상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 달러 강세에 대해 국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려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주요 금리를 2%포인트 인상했다. 영란은행은 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5%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경기 침체에 빠져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최근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도 영란은행은 영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안화 관련 기사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 강세에 대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위안화 가치는 2011년 데이터가 처음 제공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초 금리를 다시 인상한 후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한편 아시아 주요 증시 지수는 급락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매우 다른 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19 봉쇄령으로 황폐해진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완화해 왔으며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전략과 부동산 위기로 인한 국내의 근본적인 약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 약세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안화의 하락은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한국 원화를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선진국 통화의 약세를 초래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자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지지에 개입했다. 아시아의 신흥시장도 취약하다.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 공장에 판매하고 위안화 의존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달러 강세가 미국 시장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에 대한 베팅을 더 비싸게 함으로써 위안화의 하락을 늦추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외환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금액을 줄였다.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실까요? 글로벌타임즈 황구시보입니다. 중국 관리자는 위안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강조하며 베팅을 경고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위안화가 미 달러에 대해 평가 절하됐지만 평가 절하폭은 미 달러와 절상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안화는 유로화, 엔화 및 기타 통화에 대해 현저하게 평가 절상되었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세 통화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이에 비해 유로화는 올해 들어 미국 달러 대비 19% 절하됐다.
회의는 또한 일부 기업이 환율 투기나 규제를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안화에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리들은 위안화가 양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은 정상이며 투자자들은 위안화의 절상이나 평가절하에 베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내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는 것이라고 성명서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환율이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최근의 환율 변동이 장기적으로 중국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안화의 움직임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 경제 회복이 강할수록 환율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4분기에도 꾸준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지지도 형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IM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2022년 2분기 세계 외환 보유고의 2.88%를 차지하여 전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 데이터가 처음 발표된 이후 세계 최고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결제 서비스인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8월에 2.3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치 기준 글로벌 결제에서 5번째로 활발한 통화의 위치를 유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상승은 미국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은 미국 달러 시스템의 신뢰성과 평판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지면서 나온 것이다. 또한 위안화 표시 자산은 러시아와 같은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23년 러시아에서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의 시장 거래량이 루블과 미국 달러의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환보유고와 글로벌 지급액 모두에서 위안화의 확대는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원화 관련 뉴스는 연합 인포맥스 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원화 3분기에만 10% 가까이 절하, 주요 통화 중 꼴찌. 달러 원 환율이 3분기 140원 넘게 급등하며 주요 통화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절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에만 원화는 9.29% 절하됐다. 지난 3분기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배했다. 달러 인덱스는 7% 넘게 올랐고 주요 통화는 일제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주요 통화 중에서도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1290원으로 시작했던 달러 원 환율은 지난 30일 1430.20원에 장을 마감하며 원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종가 기준으로는 140.20원 급등했으며 고점과 저점의 차이로는 153.40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급격한 절하 속도다. 지난 2008년 3분기에는 원화가 13.26% 절하된 바 있다.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높은 절하율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우려로 하루에 4% 넘게 급락하는 등 플래시 크래쉬를 보인 파운드화보다도 크게 절하됐다. 파운드화는 같은 기간 8.35% 절하됐다. 달러 원의 상승세는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지난 6월 23일 달러 원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돌파한 이후 1,300원대 초반에서 횡보 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강경한 매파 입장을 드러내며 달러 초강세가 재개됐다. 여기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 오른 점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경기 악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대외 수지가 나빠지며 원화 약세가 가팔라졌다. 한국의 7월 상품 수지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8월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점이 가파른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진단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8월부터 2달 연속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급속하게 악화한 반도체 업황이 가파른 원화 약세의 원인이라면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경기 진폭이 워낙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에는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악재로 원화 약세가 심했던 기간은 9월 전반부라면서 이미 원화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4분기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 주요 통화와 맞춰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며 원화보다 유로화가 특히 부진할 수 있다면서 9월 국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원화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상 연합뉴스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며 위안화 가치가 심상치 않게 폭락하고 있고 영국의 감세 정책에 따른 파운드화 위기 그리고 주요 통화 중 한국 원화 가치가 이번 3분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세계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는 등 경제 위기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3일 유엔
유엔산하무역개발기구는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경제전망 연례 보고서를 통해 경쟁적인 금리 인상으로는 공급 문제로 비롯된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개발도상국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장이 결정한 환율을 지지한다며 일부러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개입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를 보니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인 달러가 흔들려서야 안 되겠지만 그 기준의 안정성을 담보로 하여 한 국가만 번영의 오아시스를 누린다는 게 아쉽네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에 대한 공평을 논할 순 없지만 고물가와 비협조를 수출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가 의문스럽습니다. 요동치는 세계 정세와 경제를 보니 상호 협력의 평화는 저물어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각국 도생이 키워드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상 헤드라이너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었길 바랍니다.